네, 5일간 전쟁 유예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에서는 압박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We can do whatever we want. And as you know, today we were going to have the privilege of shooting down a very big electric generation plant, one of the biggest in the world. And one shot to the right location ends the plant, it collapses. And we held off based on the fact that we're negotiating. We negotiate with bombs. And so we're keeping our hand on that throttle as long as hard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chieved on that battlefield. 네, 미 육군의 82 공수사단 신속 대응군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배치를 승인했다. 1,000명 정도의 규모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하게 투입을 승인해 놓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보통 협상을 할 때 협상을 뒷받침하는 그 힘이 바로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 협상안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 안 받아들이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미국이 15개 안을 내놓은 게 이란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위협을 제거해주면 미국은 이란이 정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함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는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어.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을 또는 5일 아니면 일각에서는 한 달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단이 지금 페르시아만에 거의 도착해 있고 예. 그다음에 공수사단 병력은 중동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투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이 통제권은 저기 세 개 섬 아무부사, 소툰부, 대툰부 예. 여기 어느 섬 하나를 장악을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 하르그 섬 같은 경우는 저걸 장악하면 사실은 이란의 에너지원 90%가 저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걸 꽉 조이면 이란의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카드를 놓고 이거 우리가 하도록 할까 아니면 우리 안을 받을래 이런 협상이 지금 두 가지의 트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4주차를 넘어서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미군은 지금까지 9,0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격을 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 관련된 영상들도 계속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제대로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잠깐 멈춘 상황에도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란의 부셰르 원전이 또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요. 이영종 기자님, 네. 협상하자고 해놓고 또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거칠게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셰르 원전이 이란 유일의 원전이라 그러지만 부셰르주 하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게 하르그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기선을 좀 제압하기 위한 공격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부셰르 원자 발력 발전소가 사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대단한 전력을 생산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예. 원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도 여기는 때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양측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다 금기표적으로 여기던 곳이거든요. 여기 때려서 이제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이러면 이제 엄청난 민간인 피해와 또 재앙 수준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제해 왔던 건데 이스라엘이 때렸다. 이거는 조금 미국과 이란의 중재 또 협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어떤 공세 때문에 사실 거의 양측이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치닫는 이런 예.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출구 전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생각이 또 다른 것 같고 특히 사우디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까지 좀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사우디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란의 맹주, 중동의 맹주 그러면 이란과 사우디거든요. 이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이슬람이지만 또 파가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표 국가고 시아파의 대표 국가가 이란이고요. 그래서 이게 앙숙이거든요. 이란과 사우디는. 그래서 중동의 패권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 곳을 맞았고요. 이런 차원에 이란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지 여기서 뭐 적당히 해가지고 이란을 살려주면 사우디에게는 계속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협상보다는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우디는 전쟁을 계속하길 원한다. 이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침내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최정예 공수부대의 중동 지역 투입을 전격 승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란과 협상 국면을 유지하면서도 뒤에서는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의 전쟁 사령탑은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We negotiate with bombs. You have a choice as we loiter over the top of Tehran.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that you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We're keeping our hand on that throttle as long as hard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chieved on that battlefield. 자, 저렇게 트럼프를 뒤에 세워놓고 전쟁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자, 이번에 그 트럼프가 전격 승인한 이 최정예 공수부대가요 82 공수사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원석 교수님 한 6년 전쯤에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이 제거 작전 때 이미 투입된 바 있는 부대예요. 예, 이 부대는 이미 중동 쪽에 여러 번 투입이 됐었습니다. 여러 번? 2020년에 가셈 술레이마니를 제거할 때도 썼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철수할 때도 이 부대가 투입이 됐었고요. 이렇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 부대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18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먼저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최강 부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8시간, 18시간 안에 어디든 투입될 수 있지만 중동을 여러 번 좀 투입해 봤기 때문에 중동 지리가 뭐 낯설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그럼요. 중동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쪽의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지금 리비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때도 투입이 됐다고 하면은 이란으로서도 이 부대에 대한 기억이 있긴 하겠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란도 역시 이제 이 부대가 들어갈 경우에 어떤 작전을 필 건지는 이제 대충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하기 위해서 이 부대들이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지금 이란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중동으로요. 수천 명의 지금 해병대원, 미국 해병대원들도 모여들고는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공수부대까지 전격 투입하기로 승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수부대 대체 어디로 갈까? 저희가 이제 나오신 두 전문가께 미리 사전에 한번 의견을 여쭸는데 일단 먼저 군사 전문가인 김대영 위원께서는 자, 이란이 아니라 중동의 다른 미군 기지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하르그 섬이나 뭐 여러 지금 공격 지점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뭐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툰부, 소툰부, 아부무사 등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제 진입 작전의 후보군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아직은 이제 82 공수사단 가운데 전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3,000명 정도면 한 개 여단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출발을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발대로? 네, 선발대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 지역 모초의 미군 기지에 1,000명이 먼저 가서 2,000명이 올 준비를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2,000명이 숙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발대 가서 일단 그런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거론되는 군사작전의 후보지 가운데 한 군데를 타격을 해라. 그러면 준비해서 그게 군용 수송기가 될지 아니면은 공중 강습 헬기를 이용한 투입이 될지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아마 작전을 진행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지상전 투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은 중동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 네. 미군 기지에 가서 일단 좀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선발대로 보인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이원산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이원산 교수님께서는 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세 개의 섬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어요? 예, 그 지금 저 병력 갖고는 예. 지상군이 대대적으로 본토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들고 이제 굳이 가겠다면 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되는데 이 하르그 섬으로 그 배가 들어가려면 네. 이 호르무즈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툰도, 소툰도, 그다음에 아부무사 섬인데 이 대툰도, 소툰도는 그냥 뭐 이 무인도고요. 네. 이 아부무사 섬은 이제 조그만 섬이지만 여기 이제 이란의 군사 기지가 있어서 전쟁 전에 약 한 1,0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야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만 그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점령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거는 본토에서 이란 본토에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예. 비교적 쉬운 무기 갖고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렇게 소툰부, 대툰부, 아부무사라는 호르무즈의 인근에 있는 세 개의 섬 가능성까지 짚어주신 건데, 네.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툰부, 소툰부 근처에 예. 통항이 가능한 항로가 있어요. 아, 여기 근처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네. 대툰부, 소툰부에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활주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오고 있는 미 해병대가 공중 강습을 통해서 대툰부, 소툰부를 장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82 공수사단이 후속 병력으로 도착을 하면 오, 사실은 저 지역을 점령하는데 병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군사 작전은 네. 아마 그 페르시아 만에 있는 지금 뭐 그 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두 분의 분위기. 설명을 들으니까 이 해협에 있는 세 개의 섬을 상당히 주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협상 국면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뒤에서 군사 작전들을 착착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란도 좀 쉽게 나오긴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롱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그 트럼프의 유행어인 "당신은 해고야" 이거를 따라하더니, 자 이제는 트럼프가 스스로 자기 자신과 협상해야 할 지경이다라고 말하더니 여기에 더해서 자, 당신 입에서 틀니가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때리겠다고까지 맞받은 겁니다. 아니 이호석 교수님, 이 정도면 트럼프 열받을 것 같은데요. 저건 그 타코라고 해서 예. 그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뭐 세게 하지만 결국은 물러서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빗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술레이마니를 제거할 때도 보면 예. 굉장히 군사 작전으로 세게 하는 척 하다가 그 뒤에 바로 이제 협상 국면으로 돌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뭐 이란을 전체 다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또 공격 5일간 유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버티면 트럼프가 이제 뒤로 물러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적인 취약성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오래 버티면 결국 이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비꼬는 그런 그것들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의 의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 대한 그 방어도 방어지만 내부 결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부가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란의 이런 조롱이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 공격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 저렇게 트럼프가 제발 호르무즈를 열어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 이런 문구를 적은 트럼프의 합성 사진을 미사일 몸통에 떡하니 붙여놓고 자 저런 미사일들이 이제 발사되는 장면까지 나중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에게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럼 대체 뭘까요?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Remember, it all starts with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가 누구랑 좀 대화하는지, 받았다는 그 큰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김대영 위원, 대화가 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인지, 이 선물이 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좋아하는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달 전 베네수엘라만 보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아마 이란도 좀 비슷한 카드를 꺼낸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뭐 원유라든가 네. 아니면 천연가스 이런 것과 관련된 뭔가 미국의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어찌 됐든 이란 같은 경우엔 장기간 제재로 인해서 예. 여러 그런 원유,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노후화됐어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또 뭔가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데 이원석 교수님, 이란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포기해라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지금 오늘부터 아랍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래요?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한 석유와 가스 같은 선물을 이란에서 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예. 적재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게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예. 즉 무슨 소리냐면 그 실무회담에서 미국 기업들이 그 이란의 그 최대 미개발 유전과 가스층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수입 배분도 파격적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앞으로 핵 발전소를 한 19개 정도를 건설할 예정인데 예. 여기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트럼프가 경제적인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고 전쟁보다는 이제 이란 시장을 개방을 해서 미국한테 더 큰 이득을 주겠다고 이제 설득하는 전략인데 네. 트럼프가 이걸 받자마자 바로 5일간 전쟁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그렇지만 5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예. 4월 9일까지 이제 계속 폭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배수의 진으로 쳐놓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거부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도 참모들에게 이것이 지금 이런 그 에너지 투자 관련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유가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건 뭐 미국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거기에 더 하나 첨가를 하는 게 뭐냐면 2016년에 이미 했던 건데 예. 그 보잉 항공기를 80대에서 100대 정도를 수입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이걸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걸 해주면 그 예. 100대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을 달러로 사겠다. 그러니까 예. 이란은 지금 이 탈달러를 선언해 갖고 위안화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 달러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경제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 그 이후에 위안화를 앞세워서 이 중동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서는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이란이 최대한으로 던질 수 있는 어떤 선물 보따리입니다. 아니 근데 이원석 교수님, 아니 이번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게 그 핵 협상하다가 잘못된 건데 그럼 돈으로 출구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며칠 전서부터 가스전을 폭발할 때서부터 이 전쟁은 군사 전쟁이 아니라 이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란도 전쟁으로 해서는 미국을 이길 수도 없고 휴전을 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 선물을 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아랍 쪽의 언론에서도 자지라 방송에서는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예. 이란에 강력한 방패를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돈 선물 보따리. 예.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자, 전황은요 좀처럼 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진구에 자 저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거대한 미사일이 내리꽂혀서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저렇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현장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일단은 뭐 이란 건지 이스라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데 어쨌든 협상 국면이어도 공격은 좀 누그러들지 않나 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지금 미국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이란이 됐든 여전히 군사 작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뭐 발전소라든가 뭐 원유 저장 시설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시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밤사이에 예. 테헤란의 중요한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련 시설들 공습이 있었고 이란도 지금 어찌 됐든 하루에 보통 한 20여 발의 탄도미 미사일과 70여 발의 자폭 드론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물론 협상의 지금 길은 열렸지만 아직은 뭐 이런 군사적 충돌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역시 그 이란의 좀 공격으로 자 지금 저렇게 화염에 휩싸인 모습들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저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고요. 도시 한복판에 그 100kg 정도 되는 폭발물을 실은 이란의 그 탄두가 떨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지금 취재 중인 현지 기자는요. 지금 이 트럼프의 협상 국면 와중에도 현장 분위기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I'm at the site of a missile strike in Tel Aviv. You can see first responders are working here. You can see that these apartment buildings there have been largely damaged. Now, this comes as President Trump made signs that the war could be winding down, saying that he claims that there have been productive talks between his government and the Iranians. 자, 지금 이 협상 국면은요. 사실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굉장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까지 지금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민들이요. 저렇게 단수 대비를 하듯 물을 잔뜩 받아놓고 생수를 지금 비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중동 현지에서도 위기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지역은 원유도 중요하지만 예. 물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가격도 보면 물값이 그 소유값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이제 지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지하수가 일부 있긴 있는데 그 지하수는 되게 석회석이 많아서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바닷물 정수를 하는데 이 바닷물 정수를 하는 그 발전소가 폭파가 되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 담수 시설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쟁 막바지로 가서 만약 저게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전쟁이 이제 파국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겁니다. 그렇군요.